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내년 초 준공된다고 해도 크루즈선은 빨라야 2017년 말에나 입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와 검역, 세관 업무를 담당하게 될 터미널과 진입도로 공사가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반대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군 입지 입구에는 2010년부터 공사 반대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내건 노란색 플래카드와 깃발이 여전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전현석입니다. 지금 시각은 4시입니다. 파리 보안에 비상이 걸려 경찰 8,000명이 투입됐습니다. 육로 입국도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무슨 일인지 파리 이성훈 특파원이 설명해줍니다. 지난 13일 파리 연쇄 테러를 겪은 프랑스는 140여 국가 정상급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국경 통제에 나섰습니다. 테러 이후 약 8,000명의 경찰을 투입해 공항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등 이웃나라와 이어지는 육로에서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프랑스는 육로를 개방하고 쉥겐 조약, 즉 유럽 내 무비자 출입국 조약 회원국 시민에 대해선 출입국 신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8일 테러 이후 지금까지 요주의 인물 약 1,000명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경호를 위해 총회 장소를 애초 파리가 아닌 북쪽 외곽인 르브르제 공항에 임시로 마련했습니다. 출입자 통제가 쉽지만 연쇄 테러가 발생했던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와 약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분쟁보다는 대화로 이거 읽어야 돼. 아이고 놀자. 왜 이렇게? 분쟁보다는 대화로 층간소음과 학교폭력도 마주 앉으니 해결된다고 합니다. 박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는 김모 씨와 최모 씨는 올 초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웃들이 또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소음을 참다 못한 아랫집 최 씨가 윗집 김 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아이들이 조금 뛰긴 했지만 저녁 9시도 안 된 이른 시간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검사는 가해자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60대 나이에 새벽 일을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한자리로 불렀습니다. 최 씨는 이 자리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데 새벽 2시에 나가야 한다며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창피해 말을 못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도 그런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하면서 고소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형사조정 의뢰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기된 고소, 고발 160여만 건 중에
중에서 형사 조정으로 넘겨진 사건은 10월 말 현재 7만 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고소, 고발 건수의 4.5% 정도이지만 2011년 17,517건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형사 조정으로 넘겨진 10건 중 6건 정도는 화해와 합의로 종결되는 등 성립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으로 몇 달을 끌 사건이 당사자들끼리 마주 앉아 사과하고 오해를 풀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에서 위촉돼 조정을 맡는 조정위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울분을 토로할 수 있다는 점이 형사조정의 묘미라고 말합니다. 학교 선배한테 괴롭힘을 당해오다 고소를 한 17세 고등학생은 가해자를 향해 어려서부터 가해자를 향해 안 좋았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의 조정 끝에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출신인 김연환 조정위원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담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형사조정제도 5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한 뒤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일이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소요되는 평균 200일의 7분의 1가량입니다. 조정위원의 직업도 조정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조정은 사건 당사자들과 조정위원 11명이 참여합니다. 전국 2,500여 명 조정위원 중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 인사가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7%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사업가와 전문 상담사가 각각 68.8%와 68.4%로 높은 성립률을 보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가 중요한 조정 자리에선 법 지식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한 조정위원의 연륜이 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성별로는 가해자가 남자이고 피해자가 여자일 때 조정 성립률이 66.2%로 가장 높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여자일 때는 57%로 가장 낮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기입니다. 네, 의경을 면접 대신 추첨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광래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의무 경찰을 공개 추첨 방식으로 뽑는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의경은 그동안 적성 검사와 신체 체력 검사,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자 2자리씩 숫자를 뽑게 하고 이렇게 모은 8자리 숫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전형 방식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 사이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실시되는 제337차 의경 선발부터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매년 14,800여 명의 의경을 선발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 입대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서고 면접 학원까지 다니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여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경 선발 규정의 시술 동의,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란 항목을 추가해 과도한 문신을 한 지원자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광래건입니다. 네, 미국의 백화점 거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워싱턴 윤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꼽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연말 인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즐거운 휴일이나 새해 복 많이 등의 인사가 주류를 장악했습니다.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인 IS와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중동 유대계 명절도 있는데 크리스마스만 유독 강조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나 루돌프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도심의 대형 백화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였던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셈입니다. 그러자 미국 내 기독교인이 반발했습니다. 올해는 커피 전문 체인인 스타벅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동안 연말이면 별, 썰매 등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무늬가 새겨진 컵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띄웠는데 올해는 이런 무늬는 모두 뺀 채 빨간색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논쟁은 확대됐습니다. 대표적인 막말꾼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세 때 불매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외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컵 논쟁이 불거지고 나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쟁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추구해 크리스마스를 빼앗겼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 종교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가치이고 오히려 크리스마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더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컵 논란에 대해서는 CNBC 방송 여론조사에서 관심 없다는 대답이 61%를 차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논란은 미국 전역과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쇼핑몰은 산타클로스 포토존 배경을 간소화했다가 기독교계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예년 같은 전통적인 배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화관들이 종교적 광고는 금지한다는 취지로 주 기도문이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광고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종교계가 그렇다면 모든 크리스마스 광고를 틀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흥행을 노린 추가 테러가 우려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로 떠들썩한 분위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파리에서는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테러 직후 폐쇄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개장했으나 조명 점등식 등 화려한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주최 측과 경찰이 모여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흥겨운 크리스마스라기보다 바짝 긴장한 크리스마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려던 사람들도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리 테러 이후 지난 20일까지 일주일간 파리 여행 취소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었고 신규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윤정호입니다. 잘 익었어? 아니, 빨리 놓자. 땡. 이어서 경제 뉴스입니다. 서울 일부 아파트 값이 1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B아파트 전용 면적 근데 60 이건 내가 그렸지? 전용 면적 68제곱미터는 현재 3억 원에 거래됩니다. 지난주에만 500만 원쯤 떨어졌습니다. 경기 구리시 교문동 H아파트 전용 면적 71제곱미터도 2주 전 3억 2천만 원에서 지난주 3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계동 S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매수세가 끊겼다면서 여기 내 이름이야. 그동안 전셋값이 오르면서 대출받아서 많이들 샀는데 살 사람은 거의 다 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르기만 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1년 6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아직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가 시작됐습니다. 거래량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달보다 줄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석 달 만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 거래량, 미분양 등 부동산 주요 지표가 모두 나빠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대세 하락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근데 왜 이건 안 조사 했어? 기업인 깜깜하게. 일부러 그랬어. 부동산 114는 29일 지난주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 아파트 값이 각각 0.03%, 0.0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들의 주간 단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는 작년 상반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 강동구는 마이너스 0.03%까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강남, 금천, 용산구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상승률이 0%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구리시가 2주 전 마이너스 상승률, 즉 마이너스 0.02%를 보인 후 지난주에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임경철 부동산 114 책임연구원은 지방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대전, 강원, 경북, 충남 등 상당수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세입니다. 2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272건으로 지난달 11,670건보다 20% 줄었습니다. 집값이 하락세인 노원구와 관악구는 각각 916건, 272건으로 한 달 만에 각각 30%, 28% 감소했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던 신규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기 지역은 여전히 청약 열기가 뜨겁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개인 비인기 지역은 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90%를 넘었던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이 8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동산 현장 경기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들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봅니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11월 KB 부동산 전망 지수는 16개월 만에 100 이하로 하락한 99.7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공인중개사들의 3개월 이후 아파트값 변화 전망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100 미만이면 하락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0월 115.1보다 크게 떨어진 79.1을 기록했고 지방 5개 광역시도 95.9에 그쳤습니다. 각종 지표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국면이 끝난 것으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최대 50만 가구에 달할 만큼 많아 공급 과잉 부담이 커진 데다 내년에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시행,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대세 하락을 얘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상 징후는 겨울 비수기와 그동안 과열에 대한 숨 고르기가 겹친 탓이 크다는 것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집값 추가 상승 여력이 적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전화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이 급냉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 동지점장은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가 없는 신규 분양 시장으로 몰리면서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되고 내년 2에서 3월 봄 이사철이 부동산 시장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민입니다. 읽었다? 아니 아직. 빨리. 이 똑같네, 뒷문. 6천만은 실질한다. 자, 11만원네. 한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회장 승진을 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원 규모를 20% 이상 줄일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신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초 단행될 삼성그룹 인사의 재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 인사는 화학 계열사를 한화와 롯데그룹에 모두 매각하고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키는 등 그룹 경영을 직접 챙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색깔을 본격 내는 사실상의 첫 인사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29일 삼성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12월 1일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4월 임원, 부사장, 전무, 상무 승진 인사를 합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경영 개선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회장 승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년 7개월째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재를 채워줄 총사령탑이 필요하다는 근거에서 회장 승진이 제기된 것이 부회장이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지성 실장, 부회장, 장충기 차장, 사장 등 그룹의 컨트롤 타워 격인 미래전략실 조직은 일부를 제외하곤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만 5년째 부사장인 정현호 인사팀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주요 계열사로 전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열사 실적이
저조한 만큼 승진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나온 거다. 사장 경력 6에서 7년 사장들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부문 사장 등도 현재의 직위를 유지하는 등 오너가 승진도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장 승진 규모도 최소화됩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특검을 받았던 2008년 3명 일의 최저치였던 지난해 4명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으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옛 화학 계열사들과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인한 조직 통폐합 등을 감안하면 오너가를 포함한 삼성 사장단은 60명 2014년에서 수 53명 2015년에서 40명 2016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초점은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와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신종균 사장이 유임할지 아니면 다른 참신한 인물이 새 사령탑을 맡을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4명의 대표이사 사장이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실적이 부진한 일부 사업 부문은 CEO 최고 경영자가 바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옛 에버랜드 건설 리조트 부문에서 건설 부문이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조직이 합쳐지는 등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생명, 증권, 카드 등 금융계열사 CEO들은 나름 선전했다는 이유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에서는 임원 규모를 예년 대비 20% 넘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물산 등은 올해 인사에서 전체 임원 중 30% 가까이 퇴직하지만 승진 규모는 그 절반에도 미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은진입니다. 아니.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금동현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증권입니다. 계속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최고 202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9.13포인트 상승한 흥아야 이거라지. 2028.99를 코스닥은 9.50포인트 상승한 694.2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포인트 하락한 1153.00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36포인트 상승한 1.798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고 그냥 놀자. 지금까지 현대증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을 연결해서 자세한 주식시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네. 2015년 11월 30일 3시와 4시에 KBS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금동현 남자 아나운서와 금동현 여자 아나운서였습니다. 할 데가 없다? 네, 지금까지 금동현 남자 아나운서와 금동현 여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뉴스 투데이를 보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KBS 흥아야. 나도 금맨데. KBS
제3 라디오.